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30선 계속 지킵니다. 큰 변동 없고요. 전 시간대와 동일한 지수대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사실 많이 실리진 않고 있습니다. 명절 전이다 보니 새롭게 사거나 또 새롭게 팔거나 하는 물량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2포인트부터 32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485억, 개인은 좀 비교적 강하게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기관은 1,135억 원, 매수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줄이네요. 314억 원. 기관은 전주체가 또 골고루 매수해 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22포인트대 일단 3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있고요. 620선 밑으로는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큰 변동 없습니다. 628부터 622까지 빠지고요.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086억 원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지금 연기금만 사네요. 48억 원. 전 시간대와 크게 변동 없고요. 수급 주체 차이가 외국인도 크게 팔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과 옵션 만기일 전망 잠시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91원대입니다. 지금 낙폭을 좀 줄이네요. 지금 1원 30점 빠지고 있긴 한데 390원대는 이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시장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사실 큰 거래량이나 변동폭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상승 하락을 오가고 있는 코스닥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마감 전략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의 매수로 인해 상승을 조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내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온 만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 옵션에 대한 합성 포지션 때문에 섣불리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5포인트에서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구조고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 대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두리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를 해서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좀 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외국인이 팔아도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옵션 만기 다가온 만큼 또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조정받는 종목을 한번 패시브 전략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지금 현재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형주 중심에서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면세점이나 경기 방어주들 예를 들면 그 방위 산업체의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9월 한 달간 좀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5G 장비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금형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폭의 매출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5G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4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현재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5G까지 미국과 일본 등이 계속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비 부분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환율도 계속적으로 지금 한 1,200원대까지 올라왔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에 대한 또 수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시스템 좀 투자 포인트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부터 출발을 할 텐데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하루가 당겨졌는데 네. 뭐 주의할 사항이나 포지션상으로 지금 좀 특이한 점들이 발생하는 게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력, 배팅력이 좀 파생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3일 연속 개인의 콜 매수력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메이저들이 콜 쪽을 좀 털고 지금 풋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섬도 약간 매도 배팅력이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시장 조정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조정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중국 지표에서 중요 지표가 발표 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입니다. 과거에도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 항생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안 좋게 발표 나오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리스크가 될 만한 중국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만약에 만약에 조정력을 준다면 이것을 이유로 인해서 시장 하락력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신경 써서 현금 포지션을 살짝 늘려놓고 월요일장을 맞이하고 그 월요일장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판단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9선을 살짝 넘기면서 흘러가고 있지만 선물 파동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거의 뭐 저항권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조정력을 받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조정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안 밀렸기 때문에
과거에도 코스닥이 먼저 조정력을 받고 코스피가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선순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또 지켜야 돈을 또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돈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해 놓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상황을 보고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접근 방향성 일단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역시나 뭐 정치 테마 주들이 뭐 테마주의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화승 RN 발음이 힘드네요 이게. 화승 RNA. 네. 예. 이 종목이 오늘 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홍정욱 그죠? 예, 전 의원이죠. 네, 홍정욱 전 의원 지금 전 회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예. 이분 관련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젊은 친구들 YFM이죠. 이 멤버가 지금 이 화승그룹 회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분이 뭐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오늘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홍정욱 관련 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화승 RNA를 아침에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한 대략 14%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나왔지만 현재 이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밑으로 쭉 내려서 한번 재무 구조를 보면은 거의 지금 연매출액이 1조 원대입니다. 1조 원대고 그리고 최근 좀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있었는데 2019년 들어서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확연하게 좋아졌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2,400억입니다. 좀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지만 2,4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349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로 조금 더 시세가 정치 테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은 좀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초가 오늘 종가 대비 밀려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공략 자리는 2,060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 좀 떨어져서 밀려서 오늘 종가 대비 밀려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접근하는 가격은 대략 한 2,000원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는지 밀려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진입 단가가 2,060원이 될 수 있고 2,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온다면 아무리 못 나오더라도 2,140원 내지는 2,15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력을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 2,000원짜리 있죠. 1,990원짜리가 깨지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1,950원짜리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예요. 많이 좀 내려온 상황에서 첫 번째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혹여 죽더라도 평단만 잘 만들면은 단기적인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다. 이미 이제 정치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첫 상승력인데 그냥 다 죽겠습니까? 또 저평가고 실적도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만 잘 형성시킨다면 굳이 손절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한일 단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380원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 이왕 밀리는 거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만약에 밀려 들어갈 경우 대략 한 1,3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가 1,39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손절 라인을 좀 더 밑으로 그냥 확 1,200원 밑으로 낮추고 차라리 비중을 여러분들이 좀 조율을 하셔서 평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이 빠지길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 가치가 1,073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43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단조 쪽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한일 단조 지분을 보시면은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이 홍진산업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 홍진산업의 대표가 홍준석이에요. 홍준석.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그 안철수 의원 전 의원과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된다면 한일 단조가 안철수 관련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귀국할 의향이 뭐 아직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귀국을 하게 된다면 한일 단조는 안철수 관련 이슈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만 잘 형성하시고 그리고 혹여 안철수 관련 이슈가 붙지 않더라도 평단만 잘 형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더 바라보시면서 평균 가격을 잘 형성시키시고 지금 이미 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을 차라리 축소하시고 밑에서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푸드 회사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매년 증가하고 있죠.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별반 다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2,244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911억으로 상당히 낮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슈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만 잘 만든다면 지금 현재 홍정욱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하고 있는 한국프렌즈처럼 한국프렌즈도 여러분들이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이 종목 또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이슈에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나오게 되면 매우 강하게 나오겠죠. 왜?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상당히 저평가니까 세력들이 작업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을 잘 형성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가격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한 5,700원대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5,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균 가격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시한 가격대 즉 5,100, 한 5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평균 가격 정도까지는 반등력이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다시금 4,900원. 그러니까 시장이 또 조정력이 온다면은 사조 시푸드도 또 일정 부분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 조정력으로 4,900원이나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려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특정한 이슈의 사조 시푸드가 또 강력하게 엮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도 생뚱맞게 엮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본 도쿄 올림픽으로 인한 방사능 문제로 또 엮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또 엮이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미 지금 이때 8월 달에 들어왔던 강력한 거래량이 있죠.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바닥 매집력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평단을 지속적으로 재무제표를 믿고 끌어내린다면 추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강력한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그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2년간의 공사기간 끝에 이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광저우 공장에서는 이제 고해상도죠. 55에서 77인치 정도 대형 OLED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OLED TV 시장이 고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내년 글로벌 OLED TV는 500만 대 이상, 그리고 2022년에는 1000만 대 이상까지는 팔릴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OLED TV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LCD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중국형 저가 LCD 패널 공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CD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도 좀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당분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LCD 부분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LCD에서 그 OLED로 차제 전환을 진행 중인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1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액 한 2조 원 정도까지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부진을 OLED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로 만회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8월달 초부터 9월 초 정도까지 긴 흐름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했어요. 장대 양봉이 8월 말에 나왔고, 지금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좀 버텨주기는 하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탈되지 않았어요. 5일 이평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반등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네, 15,500원은 이제 그 60일 이평선이 있는 가격이에요. 60일 이평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소형주 중에 하나를 볼 건데요. 그 NI 스틸입니다. NI 스틸은 그 문배철강이라는 기업이 대주주예요. 그 철강 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주에 그 종로구 3일빌딩 리모델링에 그 스틸 커튼 월이라는 이제 설치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스틸 커튼 월이 뭐냐면은 그 건물의 외벽과 공간을 칸막이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벽체를 말합니다. 하중 지지 등의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냥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뛰어난 특성, 디자인 쪽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구조물의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디자인 등의 유리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스틸 커튼 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형주긴 하지만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년 한 10%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가 됩니다. PER은 한 6배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유자산도 꾸준하게 증가 중이어서 자산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I스틸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주당 한 50원 정도 꾸준한 배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한 2.5%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회사의 유보금도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관련돼서 주주환원 정책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멘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역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 돌파 이후에 이제 밀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이거는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5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위치도 좋아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550원, 손절가는 2,25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LIG 넥스1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방산주잖아요. 그래서 방산 부분된 모멘텀인데 일단은 대공포인 비호복합 수출 사업이 재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국방장관이 그 국내 방산업계 경영자들과 만났죠. LIG 넥스1,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이 참여를 했고, 하나디펜스가 만든 비호복합 같은 경우 대공포의 LIG 넥스1의 유도무기를 결합한 무기입니다.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총 지출은 한 513조 5천억,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어요. 국방 예산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체가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방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사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하게 줄이고 기계화율을 끌어올려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도 이전보다는 커졌죠. 각국에서도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죠. LIG 넥스1의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요즘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LIG 넥스1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당겨서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지난달에 보시면은 국방 드론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국방 목적용 기술 개발 협약이고, 향후 국방 드론 표준화 관련 사업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016년 초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양봉이 뜨고 있는 오늘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를 보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2,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1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에 대한 결과 확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말씀해 주셨어요. 궁금하네요. 안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상향 매집형 거래량에서 크게 거래량 엄청 커졌네요.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거의 본전이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매도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7,450원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와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7,450원 정도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셨던 분들 네. 이거 약간 이익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봉 보니까 그래도 상승폭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어제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본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7,450원의 재공략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 지금 밀리면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그러면? 화승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네. 근데 이게 정치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저평가예요. 네, 그래서 시세가 단일 시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종가에 따라잡으려면은 소액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일정 부분 밀렸을 때 들어가면은 조금 담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 대비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매수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밀려서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게 이제 밀리는 게 크게 밀리면은 2,000원 정도 자리, 덜 밀리면 2,060원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2,060원에 뭐 소량 잡고 뭐 2,000원에 조금 더 많이 잡으면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그 반등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뭐 2,060원, 뭐 2차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홍정욱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화성 RN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일 상승력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상승력이 한번 강하게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 RNA 일단은 좀 세세하게 공략을 해볼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잡으실 때 반드시 분할로 말씀해 주신 구간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요. 오현지 팀장은 필라코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휠라코리아도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서 약간 뭐 밀려있는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일 연속 음봉 나오다 오늘 일단 양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시켜주면은 충분히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인지도가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국내지만 앞으로 이제 미주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일 이평선을 다음 주 정도에 돌파해내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동안 이제 휠라코리아를 저가 매수한 게 이제 기관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기관의 매수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63,000원, 손절가 5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소형주가 NI스틸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NI스틸을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기술적인 거를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돌파 패턴이 나왔어요. 거래가 조금 더 붙어졌으면 좋았는데 이제 거래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뻔한 걸 밑꼬리를 들어서 올렸다라는 것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턴의 완성을 거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급 유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수급 한 번 정도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하면서 NI스틸로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요. 목표가는 2,550원이고 손절가 2,250원. 네,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딱 들어오시던가요? 또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네. 두 분이 뭐 그런 건 없죠? 네. 뭐 벽산이라는 종목인데요. 건설회사죠.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이 섹터 흐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건축 자재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천장재, 단열재, 외장재, 바닥재, 건축자재, 주방기기, 환기 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츠도 현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벽산 페인트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츠도 지금 오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렸지만 그래서 이 벽산과 하츠가 일단은 홍정욱 관련 섹터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은 김성식 대표하고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MBA 출신이고 그리고
벽산 창업 중인 고 김인득 회장의 손자이자 벽살건설 김희철 회장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이 김성식 대표가. 그리고 이 김희철 회장과는 홍정욱 전 회장과 혼맥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회사가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2,368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1,429억이거든요. 지금 이 홍정욱 관련 주들을 보면은 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요. 아까 이제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던 고려 산업도 튀기 전에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낮게 시장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프렌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패턴을 좀 봐야 돼요. 한국 프렌즈도 제가 상당히 저평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냐면 홍정욱 관련된 가족하고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가족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아직 뭐 동문이나 뭐 지인 이런 쪽은 아직 상승력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가족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벽산을 마지막으로 상승력이 나왔으니 이제는 학교 동문이나 여러 가지 뭐 지인 이런 쪽으로도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순환으로 섹터를 흐름을 잇고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벽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한쪽 테마로 쏠리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아하시는 섹터가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산 가치에서 아직까지 좀 올라갈 만한 텀이 있는 종목들이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현진 팀장은 어떤 종목을 좀 특징주로 잡아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대신증권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일단 오늘 이제 자산 취득 결정이 있었어요. 287억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 종목이니까 287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확실하게 좀 시연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딱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배당을 그렇게 갑자기 크게 늘리면 다음번 배당에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투자인들은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유동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업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때는 단기 차익실현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제 그 중단기적인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보유 현금이 많거나 유동 자산이 풍부하거나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증권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가려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 가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 최근 저점 대비 올라온 것은 맞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여건은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초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잡힌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둘 중에 한국과도 완전히 양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단순히 뭐 수입하고 화웨이 제재 완화해준다고 이 무역 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단을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수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크게 오르기도 어렵다라고 보니까 개별 종목 대응. 그런 시장이라면 증권주가 브로커리지 수익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증권주가 이제 브로커리지에만 너무 목매지 않고 사업 구조를 많이 다각화를 시킨 것은 맞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이 가야 펀드든 자산 투자든 대체 투자든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증권주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증권도 오늘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에 급등했지만 아마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만간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9601번님의 지금 문자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1,820원에 비중 15%. 비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자산 가치가 763억이고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42억으로 좀 적정 주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슈는 많이 엮여 있죠.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엮여 있고 뭐 안철수 관련주랑도 엮여 있고 일자리 테마에도 엮여 있고 그래서 뭐 이슈는 많이 엮여서 과거에 이제 많이 주가의 등락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현재 당장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뭐 강력하게 부각받을 만한 이슈가 붙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위치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73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173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1980원 정도까지 뭐 단기 수익을 한번 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1730원이 무너지면 이 상태로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1670원 정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재공략해서 또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1670원짜리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73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반등력을 기대해 보는데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198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자라고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위주로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52번님께서 삼보산업 1,590원에 비중 10%. 오현진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삼보산업은 뭐 기업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주로 좀 엮여서 이제 이전에 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보산업의 이제 대표이사가 부산 해광고, 조국 씨와 이제 동문이다 뭐 이런 이슈로 엮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대응 이런 부분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조국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라든지 뭐 홍정욱 테마주라든지 다른 정치 테마주로 흐름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테마주로 다시 흐름이 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도 좀 정리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매수가가 1,590원이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한 건지 언제 매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매도를 해도 매수 가격보다는 약간 위에서 좀 매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조금 더 고가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순환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테마주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면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반복될 텐데 조국 테마주는 다시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소멸이 된 것은 맞으니까. 그래서 조국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삼보산업은 일단 손해가 없는 선에서 일단 좀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연휴 이후에 이제 종목을 또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보산업은 지금 매수가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이어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이 3시 26분 지금 막 지났고요. 이제 마감 지수 저희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2030선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2031.82포인트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동시호가에서도 뭐 2030선 아래로 밀리지 않고 좀 강하게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큰 변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2034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한번 찍고 3시 한 15분경, 10분경에 찍고 지금 살짝 차익 실현들 또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203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개걸음 장세 2시부터 보인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거의 변동 없고요. 기관은 조금씩 늘려가고 개인은 또 파는 물량들이 늘어났습니다. 개인 1,873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을 늘렸고 기관 같은 경우에 1,505억 원을 순매수해 주는데 금융투자가 121억 원, 투신이 222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무려
1,184억 원을 순매수해줍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지 않았는데 또 장 후반에 연기금이 강하게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강보합, SK하이닉스는 한 1% 초중반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상승 흐름 전환한 뒤에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5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은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낙폭들은 크지 않고요. 신한지주, LG생활건강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KB금융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KB금융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의 그리고 증권주들의 흐름이 오늘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3.73, 620선은 여전히 지켜주면서 코스닥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28부터 622까지 밀려 내려온 뒤에 625까지 회복을 했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중 지금 매물대 소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되긴 하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051억 원을 개인이 순매수 비교적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227억 원 여전히 크진 않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렸는데 771억 원 정도의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68억 원이지만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 투신 팔고 은행권에서도 한 10억 원 정도 팔고 보험에서 좀 많이 팝니다. 105억 원 정도 그리고 기타 금융에서도 19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294억 원의 매도 기타 법인에서도 54억 원의 매도가 나오면서 연기금 제외하면 지금 기관 쪽은 전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메스, CJ, ENM, KMW, 펄어빅스까지 1위부터 5위 종목 여전히 모두 다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헬릭스미스의 낙폭이 3.43 비교적 가장 큰 상황입니다. KMW 지금 7만 원 이탈된 뒤에 1.8% 정도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SK머티리얼즈, HLB까지 모두 빠지고 여기도 대형 제약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는 HLB가 낙폭이 5% 가까이 되면서 가장 큰 상황으로 오늘 시장이 마감 예상됩니다. 네, 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물이 상당히 매수 공방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시장의 주체가 좀 약하다 보니 결국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이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외국인의 흐름은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중심을 항상 수급에 좀 근거한 모습에서 찾으신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좀 등락이 이리저리 좀 날카롭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또 상승 하락 모멘텀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오늘 상승장의 배경을 보면 상승 모멘텀 역시 글로벌한 부분에서 악재가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과 함께 오늘 좀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회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이 부분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를 놓고 구체화되는 점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본다면 중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보복 관세와 함께 하회에 대한 제재를 푼다면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언론에 흘리면서 점점 이제 딜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9월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협의차가 좀 좁혀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역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없애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하방 압력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보시는 화면이 대차 잔고인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역시 대차 거래를 해야지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대차 잔고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은 7월 말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대차 잔고가 쌍봉의 모습을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초반에 상승을 좀 주도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8월 말 정도에 좀 감소했다가 대차 잔고가 다시 8월 말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의 대차 잔고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해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신다면 공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응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른 섹터, 내린 섹터들도 또 극명하게 좀 갈렸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렸습니까? 네, 역시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역시 조금은 낙폭이 가됐던 업종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그동안 올랐던 선도 업종들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섹터는 드물게 건설 업종이 약 2% 이상 상승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 이 모처럼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규제 압박이 상당히 들어오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오른 부분은 낙폭 가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건설 업종에 대한 접근은 해외 수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주에 축약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지금 전기전자, 지금 두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35분 정도 지금 된 것 같고요. 마감 지수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0.62% 올라가면서 2032.0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코스피는 가져갑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623.26포인트, 627선 회복을 못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조정이 나왔는데 장중 조정을 다 딛고 다시 올라왔네요. 1193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 종목 330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떤 걸까요? 위기의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제주항공부터 해서 티웨이 항공 우리가 평소에 잘 이용하는 항공사들인데 왜 위기라고 정하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항공주가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다시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애경이나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지금 수주를 지금 하려고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제목을 좀 붙인 이유가 사실 그동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멘텀이 약한 종목이었는데 이 LCC 저가 항공사들이 점차적으로 론치를 하고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불었던 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나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 등과 같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조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시점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리딩 업체를 할 수 있는 제주항공도 상당히 지금 많이 52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는 항공사들인데요.
최근에 일본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본발 이 항공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이 일본 점유율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 부산이 45%, 대부분이 제주항공도 27% 이상 등 전체적으로 실적의 4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일본 항공 노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일본과의 이슈로 승객이 급락하면서 지난주에 보시면 뉴스에 도쿄 항공권이 12,000원에도 나오는 특가 항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직격탄이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항공사들의 실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LCC 항공의 점유율도 40% 초반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닥과 관련된 확인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LCC 항공에서 타겟책으로 내놓은 게 근거리 외국 편도 노선들을 국내에 좀 지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국내 항공 노선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은 펀더멘탈 개선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땜질 터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은 계속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대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일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제 비용이 좀 중요한 업종인데요. 특히 이 항공사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달러와 관련된 환율과 역시 오일 가격인데요.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항공기를 차입하거나 혹은 항공기를 구매할 때 달러 부채가 대부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이익이 늘지 않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 연초의 저점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역시 이 부분은 달러가 강세로 갈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통화가 워낙 약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7, 98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최근에 그 오일 가격을 보시면은 50 초반대에서 중반,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50달러에서 좀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오일 가격의 하락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LCC 업계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보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이쪽에 관심을 일단 조금은 접어두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싸다고 지금 덥석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니 일단 관심은 잠깐 멀리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교육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마들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면서 그 사이클이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결국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 테마 길이가 짧다는 걸 보여주고요. 어제 물론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선진입을 했다가 재료가 노출될 때 오히려 파는 전략에 유효하다는 부분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교육주 테마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짧은 사이클을 좀 보여주는데, 하지만 우리가 교육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주라는 것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테마 섹터로 볼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짧은 테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가능하신 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 자체 그룹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분야만은 따로 특화시켜서 떼어내서 즉 수능과 아주 관련성이 높은 업종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전체적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 모두 이렇게 선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프라인 쪽에서 인터넷 수능 강의 1위 업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주는 무조건 1등 선도업체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은 결국 교육주는 2등, 3등이라는 부분에 분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등 업체를 찾으셔야 되고요. 바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우리나라 수능 인터넷 강의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프라인 학업 분야 쪽에도 상당히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강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좀 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교육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언급된 부분이 바로 테마로서 강하게 형성됐던 부분인데 상승 이후에 일단 조정받는 모습에서 보시면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주에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실적인데요. 교육주들은 올 초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다른 업종과 섹터에 비교해서 5월 달에 이미 선조정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락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주들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메리트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1,700억대에서 2,000억, 3,000억대 그리고 올해는 4,000억대까지 기대가 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5억대, 140억대에서 올해는 620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슈가 좀 더해진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저평가 국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PER이 10배 이하로 8.43으로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꾸준한 상태에서 가격적인 주가 하락만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저평가 종목, 펀더멘탈 종목,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박자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 번쯤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메리트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교육당국의 정책이 특히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길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가장 이 논리 교육 정책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부분과 이제 반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결국 지금 현재 여야 모두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정시 비율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당 쪽에서 약간의 좀 불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시 비율을 올리고 수시 비율을 낮추고 수시에서도 수능에 대한 반영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주에 좀 접근하신다면 오늘 이 종목 같이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종목에 추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 교육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에 들어오면서 이 수능과 관련 없는 일반 온라인 교육업체들도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테마로 좀 간주를 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면 수능과 연관되어 있는 1, 2위 업체,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디지털 대선 같은 업체로 좀 축약해서 보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정책이 기반이 됐을 때 매출이 수반될 수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주의사항으로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